자, 여기 이제, 여기에 이제 이렇고요. 가세 표준을 한번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뭐, 취득세는 기본 이렇게 돼 있죠. 과표가. 원칙은 신고가액에 있는데 예외가 시가 표준에 있고, 그리고 사실상 국수공판장 검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이는 이제 기본적으로 뭘 알고 가셔야 되냐면, 이게 원칙이긴 한데, 요거 있죠, 요거. 여기에 해당이 되면 얘네들은 누구랑 관계없다. 시가 표준액과 관계없이 항상 이 금액으로 간다. 그 개념 이해하시면 되고, 거꾸로 얘기하면 이걸 뺀 나머지는 다 누구랑 비교를 해야 된다. 시가 표준액과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금액으로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일단 보시면 돼요. 여기는 뭐 자세한 건 나중에 이제 그 세법에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등록세는 이 보시면 과표세율이 나오는데 작년에도 시험에 얘하고 얘 물어보는 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단독으로 안 나오면 지문상으로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얘는 일단 이 과표 자체가 이거 하나씩 그냥 무대부로 외워버리면 되게 헷갈리거든요. 근데 이것도 개념을 이해하시라 했죠. 이걸 왜 하는지 이 등기를, 그죠? 무엇과 관련된 등기인지 봐서 거기다 대입을 하면 돼요. 자, 얘네들은 전부 다 소유권에 관한 얘기입니다. 소유권, 그죠? 그러니까 소유권 취득과 관련된 거니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과 연관된 거기 때문에 전부 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니까 부동산 가액을 과표합니다. 지상권은 마찬가지. 지상권도 뭐예요? 타인의 토지에다 지상권 설정하는 거죠. 왜 그래요?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 등을 하기 때문에 얘도 부동산 가액으로 가는 거고요. 전세권은 뭐 때문에 한다 했어요? 전세 금액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전세 금액, 그죠? 전세 금액. 근데 임차권은 월세 때문에 하는 거죠. 월 임대차 금액 그러고요. 지역권은 내 땅의 편익을 위한 거니까 요역지 가액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처분 얘네들은 채권 채무와 관련된 거죠. 그러면 채권 금액으로 갑니다. 가등기도 사실은 순위보전이니까 그 부동산에 관한 순위, 소유권에 관한 순위보전이거든요. 이게 부동산 가액으로 가는데 담보가등기라는 게 있죠. 담보가등기는 채권과 관련되어 있다. 채권 둘 중에 하나다. 말수능이 건당 그래서 건수로 갑니다. 건당 6,000원 이렇게 가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별거 없어요. 많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우리가 볼 때만 이렇게 딱 보면 답답해 보이는 거지, 그죠? 재산세 과표는 보유시니까 얘도 시가표준액이죠. 그죠? 근데 토건주 항상 이거 가셔야 돼요. 얘네 셋이 나오면 반드시 뭐가 나야 된다? 공정이 나야 된다. 쟤네 셋이 안 나오면 얘는 나오면 안 됩니다. 이때 비율이 토지 건축물은 70이고 주택은 60%입니다. 얘는 50에서 90, 얘는 40에서 80 사이 중간 잘라가 70, 60으로 가고 있는 거죠, 현재.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할 건 이거라 했죠? 개인이건 법인이건 다 불러간다. 시가표준액이다. 그러니까 법인 그랬는데 거기다 대고 법인은 법인 장부가액 어쩌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잘 나오는 거죠. 잘 틀리지 마시고. 그죠? 양도세 이거 중요하다 했죠? 이 순서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어디서 못 뺐는데, 그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잘 나옵니다, 여러분. 외우셔야 되니까. 열심히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되는 게 아니라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법을 한다 치면 얘는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죠? 근데 못 외우죠? 왜? 순 넘어가지고 이거 외라고 막, 저 어떻게 외워? 이러죠. 근데 이거 못 외울 정도면 다른 거 못 하시는 건데. 그죠? 얘가 양도가액, 여기 쭉 치고, 양차장 그랬잖아요. 그죠? 아니면 양차장 이름이 양속이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양도차익에서 장기 빼고 양도소득 금액에서 뭐 한다? 기본공제에서 순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지문에 잘 나오거든요. 그럼 중간에 툭 섞였는데 못 풀면 문제를 못 맞추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죠? 순서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꼭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율을 보겠습니다. 87페이지. 제가 그랬나요? 세법을 왜 세법 공부를 잘 안 하냐 그러니까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16문제라 그런다. 그죠? 문제가 제일 적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법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요, 제가 얘기했죠. 세법이 16문제 때문에 만약에 세법을 안 한다 치면 여러분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문제수 때문에 그런다면 얘하고 공시를 민계 공부보다 훨씬 많이 해야 돼요. 왜? 얘가 문제 묶어 40이라 했죠. 이걸 여러분 이 생각을 꼭 하셔야 돼. 이걸 따로 생각하면 절대 안 돼.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착각하시는 거야. 공시하고 세법은 한 과목이에요. 왜? 40문제도 묶어서. 이게 한 과목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개를 하나로 보면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뭐 민법 공부하면 잽도 안 되죠. 왜? 두 개 보세요. 책 두 개 이만큼이에요. 공부할 양이 최고 많아요. 근데 여러분 최고 많은 양인데 공부를 안 하지. 그렇잖아요. 웃기잖아요. 2차는 공법을 되게 열심히 하죠. 왜 그래요?
걔가 중요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암기할 게 많으니까 많이 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더 많죠. 공법은 비교도 안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근데 이걸 잘라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생각하니까 얘도 안 하고 얘도 안 하는 거야. 왜? 얘는 24개, 얘는 16개니까 둘 다 40문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별개로 생각하는 거야. 그 나중에 가락 맞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만약 하나로 책이 이렇게 한 권으로 돼 있다고 해봐요. 여러분 이거 안 하겠어요? 죽으라고 하겠지. 근데 양이 너무 많으니까 분철한 거예요. 그죠? 따로 낸 거예요. 따로. 내용도 너무 다르고. 지적, 등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공시, 등기 파트하고 지적 12개, 12개, 16개죠. 자르면 또 공시를 해요. 왜? 얘는 24문제, 세법은 16개. 이것도 잘못했죠. 예. 40문제인데 파트가 3개인 거예요. 등기 파트, 지적 파트, 세법 이렇게 있죠. 어디가 제일 많이 나와요? 세법이 제일 많이 나와요. 16개. 근데 여러분은 얘를 따로 생각하니까 얘는 제끼는 거예요. 이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걸 안 하는 거지. 그 이상한 논리죠. 그러니까 공부를 그렇게 하니까 공시세법에서 과락 엄청나게 맞는 거예요. 저는 뭐 말했잖아요. 어떤 걸 잘하라 이런 얘기 안 한다니까. 저는 세법 하라고 안 합니다. 그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합격하는 게 중요하잖아. 그럼 생각을 잘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고 이걸 잘라서 생각하니까 둘 다 안 하고 거기다 또 얘는 세법은 16개는 또 안 해버려. 이러니까 점수가 안 나와. 얘가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지적 12개, 세법 16개, 28문제라니까요. 근데 공부를 이상하게 하잖아. 여러분 다 이렇게 안 하잖아. 그리고 맨날 하는데 뭐 하긴 하는 점수가 안 나와. 이런 얘기 하는 거지. 잘못해서 생각이.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에 그런데 이거 차라리 한 권에다가 묶어서 이렇게 하면 책 이렇게 두꺼워져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배우는 거지. 그죠? 공시법 선생님 그 책 가지고 공시하고 나는 세법하고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아 이게 40개구나 양이 되게 막 이렇게 인식을 할 거죠. 이걸 안 한다는 얘기는 공법에서 국계법은 안 하는 거고 똑같은 거잖아. 국계법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걔는 제껴버리고 농지법하고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게 잘못돼서 생각이 그 생각을 잘 하셔야 돼. 이게 국어 40에 한 과목이라니까요. 그 양 많고 그 많은 저기는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공부할 거 많은데 안 해버리니까 당연히 과락이 나오죠. 여기 생각보다 과락 많습니다. 표시가 안 나서 그러지 떨어진 사람들은. 그죠? 왜 그럴 수밖에 없죠. 양 많고 공부를 안 하니까. 어렵잖아. 또 어려운 걸로 했다면 등기가 제일 어렵거든요. 그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잘 선택하셔야 돼요. 나중에 또 거기서 잘못되면 안 되니까. 자, 얘는요. 세일 올해 개정됐어요. 이거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종부세 공부하면 외워야 돼. 안 하더라도 종부세 이건 알고 가야죠. 왜? 아까 개정사항 다 보시라 했죠. 자, 얘가 잘 보시면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니까 얘 세일이 같고 조정 2주택과 일반적인 3주택 세일이 같아요. 얘는 똑같이 가는 거죠. 그러면 얘 이렇게 따로 또 외우는 거 좋은데 만약에 그럼 더 복잡하면 얘 하나만 외우면 돼. 이거. 그리고 나머지 이거 2배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일반 지역에 2주택을 갖고 계시면 종부세율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이고 이렇게 두 개. 그죠? 보세요. 0.6에서 3%잖아요. 그죠? 그 이게 3%죠? 그럼 나머지 2개는 뭐야? 2배잖아. 더블이잖아. 6이니까 10이고 3%니까 6%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외우고 이거 따로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럼 이게 되게 편할 것 같죠? 나중에 문제 풀 때 더 헷갈려요. 얘가 얘든가?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무조건 일반 지역의 2주택 이하라고 나오면 0.6에 3%고 나머지 그냥 그거 아닌 거 따로 외울 것도 없어요. 뭐 조정의 2주택인 거 외울 것도 없는 거지. 왜? 일반 지역 2주택 이하는 무조건 이거고 나머지는 다 0.1.2에서 6%니까 조정의 2주택 그럼 얘가 일반 지역 아니니까 이걸로 갈 테고 3주택은 무조건 이걸로 가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요걸 잘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 하나를. 그죠? 그래서 이건 개정된 거죠. 원래 최고 세율이 3.2%였어요. 작년까지. 최대가 3.2%. 올해 몇 프로예요? 6%. 어마어마한 거죠. 거기다가 뭐 여기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얘가 누진 세일이잖아요. 근데 원래 국세는 누진만 돼 있는데 올해부터 엄밀히 따지면 얘도 비례세일이 있어요. 법인 때문에. 법인은요. 세율이요. 이걸로 가요. 무조건. 그러니까 법인은 주택을 갖고 있으면 지역 아무것도 안 그래요. 무조건 만약에 일반 지역이 2주택이다. 그럼 몇 프로? 6%. 아니 3%. 나머지는 6%예요. 그러니까 얘는 0.6 누진인 거 없어요. 그냥 단일 세율이에요. 3%한 6%예요. 죽는 거지. 최고 세율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법인은 모든 혜택이 없어요. 6억 공제 이런 거 안 해주고요. 액면 그대로 100% 95% 다 세금 내는 거야. 거기다가 세부담 상한도 없어요. 법인은. 작년에 100만 원, 이번에 10억 나왔어. 다 내야 돼.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법인은 아예 법인 명의로 투기를 많이 했으니까 법인 명의로 집 사지 말라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법인이 집을 주택을 살 이유가 없거든요. 지들이 거기 거주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많이 했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아예 못하게 만들려고 한 거죠. 좀 가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법인은 굳이 말 안 받아 누지 아니고 뭘로 돼 있어? 3% 6%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토지는 안 바뀌었어요. 원래대로 그대로 있는 거야. 주택만 바뀐 거야. 주택만. 그렇죠?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되죠. 그래서 거기 87페이지 6번 세율에 2주택 이하 세율은 6단계 초과 누지 0.6에서 3%로 되어 있고 뒷장에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의 2주택은 1.2에서 6%로 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종합은 1에 3%고 뭐 별도는 0.5, 0.7 그건 볼 게 없습니다. 자,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이 주택수 계산할 때 그러니까 몇 주택이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잖아요. 자, 일단 다가구는 1주택으로 봅니다. 그죠? 원투룸 방은 여러 개잖아. 근데 집 하나 있는 걸로 본다는 얘기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이렇게 있어요. 갑을병이 공동소유. 자, 공동소유할 때는 무조건 각각 1주택입니다. 얘도 그렇고. 그러니까 공동명의일 때 주택수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걸로 봐요. 근데 예외가 있긴 해요. 이따 할 건데 그 부동산 임대소득 계산할 때 임대할 때 공동명의로 임대했다. 그때는 이제 뭐요? 공동명의 지분이 가장 큰 자 이런 예외 규정이 있지만 원칙적으로 양도세도 그렇고 종부세도 그렇고 공동명의면 각각 그 주택을 소유한 걸로 봅니다. 근데 거기 예외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뭐 공동 뭘 받았어? 상속을 받은 거지. 그죠? 자, 여기서 4대 2로 상속을 받았어요. 그 만약 여러분이 형제지간에 어제 상가 건물을 받았는데 4대 2로 상속을 받았다. 그럼 각각 1주택이잖아요. 근데 여기 예외가 하나 있는 거야. 공동 상속의 경우에만. 공동 상속 아니면 무조건 지분에 상관없이 1주택이야 각각.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지분이 몇 프로? 20% 이하이고. 그러니까 내 지분이 얼마? 20% 이하이고 and 그 지분에 해당 얘가 공시가 10억이다. 그러면 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 3억 이하면. 그럼 얘는 주택에서 제외시켜줘요. 자, 병 보세요. 병 지분 20% 이하죠. 딱 20이잖아. 그죠? 그리고 이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얘가 공시가 10억이니까 얼마야? 2억 원이잖아. 그죠? 그럼 얘는 뭐야? 20% 이하이고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3억 이하니까 병은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그럼 병은 본인이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고 이렇게 공동상속을 받았다. 그럼 병은 몇 주택계로 본다는 거야? 1주택계로 본다는 얘기죠.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외가 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공동명의는 원칙은 뭐다? 각각 1주택인데 공동상속도 각각 1주택이 맞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얘가 여기 두 개 동시 충족이 돼버리면 얘도 주택수에서 뭐 한다? 제외한다. 얘가 만약에요 25%예요. 그죠? 거기다 얘가 만약에 20억이다. 그러면 병도 주택수에 들어가는 거야. 왜? 일단 지분 20% 넘었잖아. 20% 넘어가면 끝이에요. 금액 상관없이. 그러니까 두 개 동시 충족이 돼야 되니까. 그죠? 근데 이런 식으로 예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거기 88페이지 5번에 주택분 중부세 계산 시 적용하는 주택수 계산 그랬죠. 그 동그라미 1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한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요?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걸로 본다. 그죠? 다만 공동 상속의 경우는 얘도 각각인데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해서 기억니은이 그 얘기입니다. 20% 이하이고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3억 이하면 숫자에서 제외한다 그 얘기죠. 그리고 이번에 건축법 다가구는 1주택으로 본다. 숫자에서 제외한다 그런 까지 볼 거 없어요. 그것까지 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 잘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가 또 올해 개정사항이죠. 세부담상한. 얘도 개정됐습니다. 자, 원래는 100분의 150이죠. 별 토지는 다 100분의 150이에요. 근데 주택도요. 여기 똑같이 보세요. 아까 일반 지역의 2주택 그리고 뭐요? 나머지 두 개 똑같잖아. 아까 세율할 때하고 똑같죠. 그럼 얘도 일반 지역 2주택만 기억하면 돼요.
얘는 얘하고 똑같아요. 원칙이 100분의 150이거든요. 100분의 150. 자, 그러면 나머지는 뭐겠어요? 2배. 300. 300. 이렇게 되죠. 둘 다 300이에요. 얘만 기억하면 돼. 아까 세율도 어때? 세율도. 아까 세율이 0.6에서 3%. 얘네 둘은 2배니까 1.2에서 6% 그랬잖아요. 얘가 기본이 100분의 150이거든요. 토지는 다 100분의 150. 그러면 그 둘이는 2배. 근데 사실은 올해 개정됐는데 엄밀히 따지면 얘가 개정된 거예요. 조정 2주택이 작년에 100분의 200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몇 불이야? 300%. 이제 원래 처음 법을 개정할 때 300으로 갔는데 국회 통과 과정에서 야 너무 많다 해가지고 200으로 조정했던 건데 다시 원위치 된 거예요. 원래대로 원안대로 옛날대로 300으로 한 거죠. 그래서 올해부터 300%입니다. 3배까지 있는데 그죠? 개정사항 잘 기억하셔야 되죠? 자, 지금 개정사항이 뭐예요? 예 개정됐죠? 그죠? 아까 그리고 세율 개정됐죠? 그 다음에 세액공제 연령별 공제 개정됐고 총 공제를 100분의 80 그 개정됐고 그 다음에 1주택 공동 명의자도 뭐한다?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 부분도 신설된 규정이죠. 그래서 그 내용 위주로 잘 보시면 돼요. 아 나는 뭐 종부세는 문제도 한 문제밖에 안 나오고 얘는 나하고 원래도 안 맞고 나 종부세 보면 짜증나 이러면 안 하면 돼요. 대신 뭐는 해야 돼? 개정상은 해야 돼. 아무리 하기 싫어도 개정상은. 그죠? 저 같으면 개정상을 일반적으로 개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출제에는 걔를 0순위로 놓고 봅니다. 문제를 항상. 근데 올해는 얘가 또 개정된 게 여러 개 있으니까 뭔가 하나는 걸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 포기할 일은 아니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힘들으면 개정상에서 꼭 기억하시고. 자, 세율은 전체적으로 다 중요해요. 뭐 취득세 뭐 할 거 없이. 그죠? 취득세도 얘가 나올 유력하죠. 올해. 왜? 뭐 일단은 뭐 원래 0순위거든. 얘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 취득세 세율 파트가 출제 빈도가 제일 높아요. 근데 얘도 주택 유상거래 관한 거 개정이 작년에 됐는데 시험에 실제 안 됐기 때문에 뭐 올해 나올 확률이 되게 높죠. 그죠? 자, 그래서 요 표준세는 이거죠. 기본적으로 이건 외우셔야 돼요. 자, 이걸 외우면 뭐가 좋다? 등록세 세율 안 외워도 되거든요. 그죠? 요렇게 해서 요 큰 거 있죠. 요것만 공유로 빼고 요렇게 기억하면 여기서 얘가 취득세 2%와 등록세 합한 거니까 여기서 뭘 빼주면 돼? 취득세 2% 빼버리면 걔가 등록세 세율이에요. 그냥. 그 등록세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상속 1000분의 8, 증여 1000분의 15, 원시 보존등기 1000분의 8, 매매 1000분의 20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건 어차피 정리를 해야 되니까 내가 이걸 뭐 안 해오면 등록세도 할 필요가 없죠. 굳이 그걸 외우려면 힘드니까. 근데 이걸 하는데 그냥 갖다 대입하면 되는데 그럼 등록세도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거 조심해야 돼요. 증여는 원래 3.5%예요. 그죠? 근데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면 얼마야? 12%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걸. 서울서 여러분 증여 받으시면 취득세 얼마? 12%. 물론 여기에 공시가격 3억 이상이다 이런 기준이 있긴 하지만 뭐 서울에 공시가격 3억 이하짜리 별로 없잖아요. 미만되는 거. 그죠? 진짜? 근데 1주택자가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게 증여해주면 3.5%입니다. 집이 하나 갖고 계세요. 하나 갖고 있는데 그거를 배우자나 자식이나 한테 뭐 했다? 증여했다. 그럼 3.5%예요. 이것만 예외죠. 그럼 만약 여러분이 집이 2개다. 그럼 볼 것도 없어. 2개 이상 갖고 있으면 무조건 증여해주면 누구한테 주든지 간에 취득을 하는 사람은 취득세 얼마 내야 돼? 12%래. 12%. 12%만 내는 건 아니겠죠. 여기도 부가세 붙으니까 뭐 13.4%막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어마어마하죠. 자, 이렇게. 근데도 증여 지난달 많이 했죠. 왜? 양도세 때문에. 양도세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양도세는 뭐 최대 금액이 크면 걔가 거의 뭐 최대 82.5%까지 나오거든요. 양도세 세율이 82.5%. 그럼 양도 차익 10억이면 8억 2,500원 세금 내야 되죠. 그럴 거면 차라리 증여하는 게 낫지. 왜? 증여세 좀 내고 취득세 이렇게 내더라도 차라리 그게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럴 거면 세금 내느니 자식한테 그 세금 내느니 그 돈 주고 뭐 해버려. 증여하는 게 낫다 이거지. 그래서 뭐 지난달에 엄청나게 했습니다. 하기는. 안 한 사람도 많죠. 1년만 버텨보자 하고 이제. 지금도 뭐 양도세 뭐 또 감면한 여쪽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대선 끼니까 막 이제 안 할 수가 없어요. 걔들이. 그죠? 왜? 저항이 많으니까. 근데 뭐 조정 감세한다니까 또 뭐 부자들 감세한다 해서 막 서로 막 싸우고 난리 났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어쨌든 개정은 되겠죠. 이대로는 안 가겠죠. 취득은 이렇습니다. 이거 잘 정리하는 게 잘 정리하시고 특히 이렇게 가셔야 되죠. 주택 유상거래 1주택은 이렇게 돼 있고 조정 2주택 서울은 8%, 3주택은 12% 무조건 내셔야 되고 그죠? 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시험에 이렇게 안 나온다 했죠? 이렇게 나온다 했죠? 이렇게.
8%는 이렇게 표현하고 12%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면 안 돼. 물론 이거를 이렇게 이해는 하셔야 돼. 근데 내용이 이렇게 봐야지. 만약에 조정에 2주택을 취득했다. 그럼 8% 이렇게 안 나오고 봐요. 조정에 2주택을 취득하면 지방세법 11기랑 7호 남목을 해당 표준세율하여 중과기준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이렇게 나오거든. 그죠? 이렇게 봐야죠. 근데 보세요. 이게 8%죠. 여기 이 11조 1항 7호 남목 있죠. 이게 4%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기본 둘 다 4%를 기본으로 하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8%니까 기본이 4%니까 플러스 4%면 되죠. 그럼 요 4% 표현을 이렇게 한 거죠. 왜 이게 4%예요? 얘가 몇 프로예요? 2%. 저건 외우시 중과 기준세 그냥 2% 원래 2%예요. 법이 정한 거니까. 그거의 2배니까 4%고 여기는 그거의 4배니까 8% 그죠? 지방세법 11조 1항 7호 남목을 이걸 외워야 될까요? 외우지 말아야 돼요?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만 하면 돼, 이거. 여기서 만약에 문제를 틀리기는 뭘 고치겠어요? 200이냐 400 이걸 고치지 이걸 과목으로 내겠어요? 그렇게 되면 출제이 또라이지. 그렇게 안 내요. 낼 수가 이건 조문은 상관없어. 우리는 그냥 요거 200이냐 400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그죠? 얘는 어쨌든 뭐 언급이 될 수 있다는 얘기로 잘 정리를 하셔야 되죠. 나오든 안 나오든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까 보세요. 얘가 세율이 이렇게 됐잖아. 그럼 세율이 어떻게 돼? 요거 아까 취득세하고 똑같이 가면 돼요. 취득세가 보존등기 원시가 1000분의 28 했잖아요. 그게 얼마야? 2% 빼니까 0.8%. 유상이 1000분의 40이니까 2% 빼면 2% 1000분의 20. 그죠? 상속이 1000분의 8이 28이니까 0.8%. 그죠? 부증여가 1000분의 35니까 1.5% 이렇게 된 거죠. 얘는 다 1000분의 2거든요. 얘는 건당 6,000원이고요. 그럼 사실은 이 건당 6,000원하고 요 빼고 나머지 다 0.2%예요. 그죠? 만약 얘를 만약에 나는 그냥 됐고 이것만 대충 할게. 그럼 얘는 뭐라고 이해하면 돼? 안 해도 돼요. 얘는요. 얘는 소유권 취득과 관련이 없는 등기는 다 0.2%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소유권과 관련 없는 애들은 다 뭐라고요? 0.2%. 보세요. 지상권이 소유권 취득하는 거 아니죠. 전세권이 소유권, 임차권 다 뭐예요? 소유권 취득과 관련이 없지. 그냥 다 0.2%예요. 그럼 얘는 안 해도 되는 거죠. 사실.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무실 이렇게 다 외울 필요 없죠. 작년 시험문에 가처분인가 나왔잖아요. 가처분이 여기다가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 이렇게 나왔거든요. 세율은 맞죠? 뭐가 틀렸어? 채권 금액이잖아. 그게 틀린 거지. 그 전에 이게 나왔어요. 임차권 설정 등기는 임차 보증금의 1000분의 2 땡 아니고 월 임대차 금액. 근데 이게 단독으로 안 나왔을 땐 지문에 뭐라고 나왔냐면 상속의 경우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15의 세율을 적용한다. 땡 틀렸죠. 1000분의 8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아예 얘는 아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해서 작년에도 이 문제 그냥 맞출 수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재산세 세율이 다른 거 몰라. 주택은 꼭 기억해요. 재산세. 얘는 이걸 항상 기억하죠. 주택은 별장과 별장 이외의 주택으로 나눠 있죠. 그 이 얘기는 뭐라요? 별장은 모든 기준이 재산세는 누구랑 똑같다? 주택하고 똑같다. 하나만 틀리다. 세율, 사치성 이만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종부세 같은 거 할 때 주택 할 때 항상 별장 얘기가 언급이 된 이유가 그거예요. 아까 종부세 주택 나왔잖아. 근데 뭐라고 돼 있어? 별장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왜 그래요? 별장도 주택 안에 들어가니까 별장은 들어가는데 별장은 종부세 안 내기 때문에 제외한다. 왜? 재산세가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안 냅니다. 또 하나 이거 고급 주택 중과세 없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죠. 시험이 그렇게 잘 나와요. 재산세에서 별장과 고급 주택은 1000분의 40의 세를 적용하고 그 밖의 주택은 누지 이렇게 나온 적이 많아요. 땡 틀립니다.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왜? 시험 볼 때는 아무 생각 없거든요. 그러면 별장 고급 주택 그럼 뭐 생각나요? 별골 5선조 사치성 넌 4% 이러고 있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그럼 안 됩니다. 그리고 다 누진인데 누구만? 얘만 비례세율로 돼 있다. 그런 얘기죠. 사실 이거 올해 개정사항이거든요. 근데 이게 올해 또 바뀔 것 같아요. 이번에 9월 달에, 7월, 이번 달에 이달인가 다음 달에 통과되면 이걸로 바꿀 수 있거든요. 9억으로 바꾼다고 했어요, 이거. 지금 개정 안 해. 그러니까
이게 원래 3년 동안만 적용하는 1주택자는 원래 이거잖아요. 세율이 0.1에서 0.05% 낮춰준 거예요. 세율을. 이걸로 시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지금 6월 달이잖아요. 그럼 하려면 빨리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개정안은 9억으로 지금 돼 있어요. 나중에 모르죠. 일단 나중에 결정되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잡시고. 어차피 6월 1일 지나면 의미 없죠. 뭐. 그죠? 지나서 이제 세금 뭐 올해 뭐 부과 못 할 수도 있죠. 그다음에 주택은 양도세 이거 중요하죠. 이거 무조건 외우시기. 올해 개정사항. 작년 개정됐죠? 작년 말에 개정됐는데 시행을 올해 6월 이번 달부터 시행한 거예요. 6월 1일부터. 세금 장난 아니죠. 주택 입주권 1년 미만 70%. 지금 집 팔면 70% 내야 돼요. 6개월 보여 팔면. 집 하나건 두 개건 하나. 서울은 또 틀리지만 지역에 관계없이 일단은 조정 아닌 지역은 무조건 뭐예요? 집이 하나든 두 개든 1년 미만이 얼마야? 70%. 60, 2년 이상, 여기 45입니다. 분양권은 그냥 얄짤 없어요. 70, 60이에요. 분양권 누진도 없어. 그냥 뭐야? 1년 미만 70, 1년 넘어가면 무조건 60, 단기 그냥 무조건 70, 60 내라는 얘기지. 얘는 뭐예요? 조정에 2주택자는 기본세를 20% 할증하고 3주택은 30% 할증입니다. 서울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26에서 65, 얘는 36에서 75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뉴스에 가끔 뭐 조정 대상 지역은 최대 75% 어쩌고 하는 게 이거예요. 물론 최대 그죠? 최고 높은 세율이죠. 10억 초과됐을 때 이 얘기인데, 그죠? 70원이 거기다가 지방소득세 10% 붙이면 7.5% 붙이면 82.5%가 나오는 거지.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이거 개정됐죠. 원래 작년에는 10에 20였잖아. 근데 이걸 20에 30으로 올린 거죠. 여러분 서울 사니까 참 답답하죠. 뭐 하는 것마다. 하여튼 서울은 다 해당되니까. 법 개정됐다고 하면 무조건 적용되는 거 서울은. 그럴 수밖에 없죠. 아파트 가격이 제일 멀리 뭐 서울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뭐 지방은 올라봤자 거기 도토리 키재기예요. 뭐 이상하게 올라가는 데 있긴 하지만 거기는 뭐 특이한 케이스고 대부분은 뭐 별로 안 오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거 올해 개정상이니까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틀리면 안 돼요. 나오면 잡으시고. 자, 이제 89페이지 부가징수를 보겠습니다. 자, 그럼 납기가 이렇게 돼 있죠. 12월 1일부터 15일이에요. 1일부터 15일. 특이하죠? 요게 나중에 섞이면 1일부터 31일, 16일부터 31일 그러면 잘 안 보여요. 이 띄워놓고 보면 잘 보여요. 근데 문제 지문에 한 3번 해놓고 쭉 써버리면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할 수 있다고요? 선택하면 뭐도 가능하다? 신고납부도 할 수 있습니다. 선택상이요. 만약에 여러분 신고납부 선택하면 날짜는 똑같아요. 15일까지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이게 원래 시험에 잘 나왔었거든요. 자, 고지서가 나왔어요. 은평세무서에서 1000만원. 근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는 종부세가 800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근데 나오긴 얼마 나온 거야? 1000이 나온 거야. 지금 여기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종부세 올라간다니 진짜 많이 나왔구나, 올라갔구나 하고 그럼 1000만원 나왔으니까 내야지 하고 내면 끝이에요? 근데 아무리 봐도 얼마 같아요? 800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800으로 선택해서 뭐 하면 돼? 신고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이 800으로 신고하잖아요? 그러면 국세청에서 고지한 금액이 1000만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국세청은 1000으로 고지했고 여러분은 800으로 신고하는 거지. 두 개가 있네. 금액이. 그죠? 하나만 인정해야지. 일단 뭘로 인정한다? 800.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고하시면 일단 800으로 받아줘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험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납세자가 신고납부를 선택한 경우에는 과세권자의 결정은 없었던 거로 본다.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지. 이게 총론에서 뭐라고 나올게요? 다음 중 납세자가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과세권자의 결정은 없었던 거로 보는 조세를 옳은 걸 고르시오라고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게 누구야? 종부세이죠. 종부세. 자, 그럼 여러분이 800으로 신고했어요? 이걸 그대로 받아주나요? 아닙니다. 국세청은 지금 얼마나 생각하고 있어? 1000으로? 그러니까 둘이 키재기 해야지. 키재기. 누구 키가 큰가? 800이 맞아. 그럼 이걸로 가요. 1000이 맞아. 그럼 얘는 무슨 신고한 거야? 네. 과소신고한 거예요. 과소신고했죠. 그럼 뭐가 나와? 가산세입니다. 자,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다 없다?
무신고는 부과 안 돼요. 뭐만 나와? 과소. 왜냐면 무신고라는 건 뭐예요? 신고 안 했다는 얘기죠. 신고 안 한다는, 신고 납부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 그럼 뭘 하겠다는 거야? 그 취소 다음부터 내겠다는 얘기지. 그거 냈는데도 신고 불성, 무신고,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얘는 신고했는데 적게 신고해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험이 많이 나와요, 여기서 실제로. 이거는 뭐 나오든 안 나오든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되는 거, 이 부분은.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여기에 그렇다 보시면 되고. 뭐 납세지는 뭐 이렇죠. 납세지는 뭐 국세니까 어떤 애요? 주소지, 사람 중심, 주소지 관할, 세무서. 그래서 시험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틀렸다 그러면 안 돼요. 소득세법 이렇게 돼 있어. 이걸 준용한다. 그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맞고 이렇게도 맞는 거야. 또 갑자기 난 그렇게 외운 거죠. 주소지 관할 세무서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랬더니 얘가 뭐요? 틀렸다 그러면 안 됩니다. 사실 장애시험 이런 거 나왔어요. 이렇게 그 정답은 아니었는데 비거주자는 국내 사업장 소재지고 사업장이 없으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인데 그래도 없으면 부동산 소재지로 가요. 그래도 없으면. 그 시험이 그걸 냈어. 그게 맞는 지문이긴 한데 그것까지는 필요 없는데 시험을. 근데 걔가 정답 아니었으니까 크게 신경 안 씁니다. 기출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 자, 분납은 뭐 이건 재산세를 했죠. 250 초과되면 6개월 안에 하시면 되고 분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0 이하면 250 초과 금액, 500 초과면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부가세는 국세니까 농특세 20% 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 납세자입니다. 신고납부자 하고 올 때는 신고납부할 수 있는데 만약에 신고납부를 선택을 하면 과세권자의 결정은 없었던 걸로 보고요. 그 다음에 신고하지 않았어. 근데 무신고는 부과되지 않지만 과소신고는 부과될 수 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장시험 이거 나왔거든요. 이런 거 안 나올 것 같죠, 여러분? 모든 세금 고지서는 납부기한 며칠 전, 5일 전에 보냐.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무조건 발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게 맞는 얘기죠. 자, 보시면 돼요. 아, 제가 보세요. 이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 납부 지연 가산세 이렇게 되죠. 자, 제가 강의를 이렇게 했죠. 지방세는 이렇게 가고 국세는 이렇게 됐죠. 제가 이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지난주에도 두 분인가 두 군데서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선생님, 제가 그분이 이제 그거예요. 재수생이시는데 두 분 다 뭐 그분들은 그 정도 되면 이제 대한민국 유명 사이트 동영상 다 가지고 있죠. 그죠? 강의 들었겠죠.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지방세를 이렇게 강의했대.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한다는 거예요. 강의를. 납부불성실 가산세라고 저는 강의를 했는데 그 사람은 납부지연 가산세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재산세도 가산금인데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한대요. 근데 자기가 이제 헷갈리니까 사이트 몇 개에서 다 들어봤나 봐요. 다 똑같이 그렇게 강의를 한대요. 그러니까 와서 결국 하는 얘기가 뭐야? 내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걸 제가 말했죠. 내가 행정안전부에 전화했어요.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시행령이 그게 법이 이상하게 된 거야. 법 조문이 애매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그 담당자가 이거 담당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이 이제 그걸 위반해가지고 개정을 한 거거든.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들이 이게 시행을 내년부터 해요. 내년 2월 3일부터 해. 그럼 원래 취지는요. 용어도 시행일에 맞춰서 바꿔서 가는 게 맞다는 거야. 자기들은 그런 취지로 했는데 법제처에서 발의를 하면서 용어를 바꿔버린 거예요. 통과하면서. 그래서 용어를 바꿨어 그냥. 그 조문에 뭐라고 돼 있어? 지방세 납부지연 가산이라고 돼 있어요. 조문에. 그 골 때리는 거야. 근데 밑에 시행령은 뭐라고 돼 있어? 내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대. 근데 이게 왜 잘못됐냐면 요걸로 용어를 쓰잖아. 이 용어를 쓰죠. 그럼 이 안에 이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가산금 있죠. 요 두 개가 통폐합된 거야. 그 통폐합된 게 여기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지방세를요 납부지연 가산세 용어를 쓰잖아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야? 논리적으로 가산금 폐지 안 됐거든요. 지방세는 가산금이 내년에 폐지돼요. 왜? 내년부터 통폐합돼 이걸로 바뀌니까. 그럼 가산금 살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산금 폐지가 안 됐는데 이걸로 써버리면 여기에 지금 뭐가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요? 가산금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죠. 그럼 잘못됐지 논리적으로.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근데 결론은 뭐냐? 그 담당자 하는 얘기가 실무적으로 물어보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맞다는 거야. 자기는 실무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대. 근데 시행령에 뭐라고 돼 있게요? 시행령에 납부불성실 가산세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 조문에는 납부지연 가산세, 시행령은 또 뭐라고 돼 있어? 납부불성실 가산세 이렇게 돼 있어요. 결론은 뭐야? 이게 이것도 봤다 저것도 봤다 저것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 얘는 시험에 안 나와. 왜냐면 이거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기분 나빠서 와가지고 그 무슨 선생님이 잘못된 거 아니야 식으로 얘기를 해요. 왜냐면 자기는 유명한 선생님들 들었는데 뭐 다 똑같은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똑같은 질문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순간 기분 굉장히 나쁘더라고 솔직히. 이 사람들이 뭐 이 얘기를 이렇게 하나 싶은 거죠. 그냥 같은 얘기도 그냥 이런데 선생님 혹시 이게 저기 한 거 이렇게 물어봐야지. 선생님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 잘못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놓고 얘기하니까 막 기분 굉장히 나빴어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람들도 잘못된 거 설명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출제 이원도 이걸 안 내지. 왜? 이건 냈다가 무조건 문제가 돼요. 조문 가지고 따지면 무조건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잘못한 거야? 법조치에서 그 새끼들이 잘못한 거야. 용어를 안 바꿨어야 돼. 그냥 내두고 내년 가가지고 시행할 때 납부지연 이렇게 깔끔한 거야. 근데 이게 잘못해놔가지고 괜히 복잡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선생님들 해석도 맞아요. 용어는 바뀌었으니까 하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올해 7월 달에 재산세 나오잖아요. 그 재산세 고지서 보면 알아. 고지서에 이제 가상금이라고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지. 그죠? 근데 그러나 저러나 안 내, 얘는. 그러니까 이걸 왜 얘기하냐면, 혹시 여러분도 이것 때문에, 이게 뭐가 맞지? 이렇게 할까봐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혼연된 건 절대 되질 않아요. 걔들도 문제되거든. 이건 분명히 문제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걔는 신경 끄시고, 그냥 국세만 뭘로 가면 돼? 납부, 지연, 가산세로 가면 돼. 왜? 걔는 작년에 개정돼서 국세는 가상은 폐지됐어요. 작년부터 시행한 거지. 근데 지방세가 문제인 거예요. 그게 유예가 되는 바람에 내년부터 시행하니까 혹시나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죠? 공부하실 때 혹시 그거 나오면 지방세 그러면 뭐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그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신경 쓰지 마세요. 부가세는 이게 항상 두 개죠. 두 개인데 항상 맨날 이거죠. 지방세, 국세 붙이고 요것만 주시면 된다잖아. 그죠? 취득세 붙는 농특세만 10%고 나머지 맹땅 몇 프로다? 20%.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럼 또 낮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취득세는 납부기한이 언제예요? 이거 아니야. 이건 종부세. 이게 더 삭제한다는 게. 취득일로부터 60일이지. 근데 예외가 하나 있어. 누구? 상속. 걔는 언제야? 무조건 상속은 6개월, 9개월이에요. 그죠? 6개월, 9개월. 상속 개시일이 속한다. 화가오이 한번 보시고 여기 보세요. 등기 등록을 하려는 이건 한번 조심해야 돼요. 얘는 60일 그러시면 안 됩니다. 뭐라고 해야 돼? 등기 등록 신청서 접수하는 날까지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60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지문이 나와요. 지문에. 재산세 등을 뭐 등기 또는 등록하려는 경우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60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말 없이 취득세 신고 기한을 이렇게 하면 이걸로 가면 돼요. 이 구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추가 신고 납부는 이거 추가 징수 대상이 되면 날짜는 다 60일 이내 했죠. 취득세는 60일 안에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등록세도 신고 납부예요. 얘도 세금 미리 내야 되죠. 아무리 들어도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내시면 되는데 추가 신고 이거는 취득세하고 토시 하나 틀고 똑같거든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겠어요?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되죠. 작년에도 나오고 뭐 매번 나와요. 신고를 안 했는데 뭘 하면? 납부하면 뭐 한다? 신고하고 납부한 거로 본다. 그래서 가산세 부과를 안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어디만 있는 특징이야? 등록세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잘 나오죠. 이건 뭐 엄청나게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계속 나오니까 얘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시고. 재산세는 고지는 무조건 5일 전이죠. 자, 토지는 몇 월 달이네요? 9월달,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여러분 이거 이런 거 안 나올 것 같죠? 막 10월 16일부터 10월 30일 이렇게 내고 막 9월 1일부터 9월 15일 막 이렇게 냅니다. 아니면 뭐 7월 16일부터 7월 30일 이렇게 내고, 그죠? 주택은 어떻게 내요? 주택은 2분의 1씩 낸댔죠? 7월에 반절, 9월에 반절, 2분의 1씩. 이게 이렇게 나와요. 주택의 경우 이렇게 나와요. 주택의 경우 토지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 건축물부는 7월 16일부터 7월 30일 이렇게 내요. 그러면 땡 틀렸는데 시험 볼 때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맞았다 그래요. 왜? 대충 읽으면 그렇지. 9월 달에 내고 7월에 낸다. 맞았어. 이렇게 하는 거야.
왜냐면 이거를 막 지문 들어오면 자세히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읽으면 이게 뭔 얘기지 헷갈리는 거야. 짜증나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 그냥 그렇지. 어쨌든 7월하고 9월에 되지. 맞았지. 이러면 안 되지. 토지 건축물 따로따로 이게 아니라 한꺼번에 계산해 나온 세금을 반씩. 그죠? 건축물은 7월 선박 한국 7월이죠. 다음 달에. 그죠? 그리고 이건 뭐가 돼 있어요? 일정 금액에 의하면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 뭐가요? 주택이 얼마라고요? 20만 원이면 몇 월 달에? 빨리빨리 7월 달에. 그죠? 이렇게 돼 있죠. 기출문제 이렇게 나온 게 있죠. 재산세액이 100만 원이면 그래서 100만 원이면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 OX? 땡. 틀립니다. 그 시험이 나왔어요. 기출에. 작년인가. 이거를 9월로 내는 경우도 많아요. 이것도 그치고 9만 원이면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 맞죠? 왜? 20만 원 이하니까. 그죠? 근데 이걸 지저분하게 어떻게 지저분하게 내면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 20만 원 이하면 7월 달 이렇게 내는 거야. 그러면 또 여기 넘어가서 외운 점의 반은 또 틀리는 거지. 우수수 그냥 20만 원 이하 9월 달, 7월 달 훅 가는 거지. 토지는 아니고 주택만. 맨 그런 거라니까 문제. 문제가 똑같아요. 여러분 계속 풀다 보면 그 똑같은 걸 자꾸 변형을 시켜. 몇 가지 패턴이 있어요. 근데 그럼 여기서 바꾸면 이거 바꿀 수 있고 이거 바꿀 수 있고 토지로 바꿀 수 있잖아. 그죠?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 세 개의 패턴을 내가 다 알면 많이 경험하면 어떻게 나오든 눈에 보이겠지. 근데 하나만 했어. 하나만. 그럼 나중에 다른 거 딱 바꿔버리면 그거만 보인다니까. 그럼 이게 못 푸는 거야. 문제를. 그 문제를 다양하게 풀면서 이번에 풀은 이게 바뀌었어. 그럼 이거 풀려면 뭐라 그래? 아, 얘가 여기가 바꿀 수 있구나. 인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음 표도 얘가 또 바뀌었어. 그럼 아, 9월이 아니라 7월이구나. 또 토지가 났어. 아, 이게 결정타구나. 잘못하면 요것 때문에 얘를 틀릴 수 있구나.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그 패턴을 자꾸 익숙해지면 어느 게 나오든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풀면 그 패턴을 많이 경험할 수 있으니까 실수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얘는 나중에는 똑같아요. 나오는 게 낼 게 없거든. 거기까지 가셔야 되는 거죠. 자, 잡으시고. 양도세 예정시효는 토관부기. 얘는 원칙은 양도 1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근데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했다. 그럼 무조건 허가가 나중에 나면 기다렸다가 허가 1이 속한 달의 말부터 2개월 이렇게 가시고요. 부담부정이 나오죠. 여러분 보세요. 이게 부담부 증여 채무 인식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요 제목이 부담부 증여잖아요. 그럼 얘가 일부는 뭘로 보고 양도로 보고 일부는 뭘로 봐요? 증여로 보거든요. 근데 이 내용 이 그림 이것만 딱 보면 이런 얘기잖아요. 부담부 증여잖아. 그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체 원래 증여했는데 얘가 뭔가를 부담하는 조건부로 증여를 하게 되면 뭘 양도로 봐? 그 부담하기란 부분 이게 얼마인지 모르지만 얘를 양도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전체 증여 금액 중에서 채무 부담분을 양도로 보니까 이걸 뺀 뭐 나머지가 뭘로 보는 거야? 증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억인데 얘가 저당권 3억인데 3억을 부담하는 조건부로 증여했다라고 하면 부담하기 게 3억이잖아. 그럼 부담하기 3억은 뭘로 보고? 양도로 보고. 전체 10억 중에 부담이 3억이면 얘는 양도로 보니까 이 중에 뭐? 10억, 3억을 제외한 나머지 얼마? 7억은 증여로 본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가 세금을 내는데 얘는 양도세를 내고 얘는 증여세를 내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하나잖아. 세무사도 내. 둘 다 국세야. 근데 얘는 원래 예정신고 기간 2개월이고 증여세가 3개월이거든요. 날짜가 안 맞잖아. 혼돈이 오지. 그래서 맞춘 거예요. 이거를 얻다가 여기다가. 그래서 얘만 몇 개월이에요. 그래서 3개월인 거예요. 그죠? 얘만 3개월. 얘는 나머지는 아니라 했잖아요. 이거 작년 시험에 나왔죠. 그냥 맞는 지문으로. 이렇게 되면 3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뭐 볼 거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거기 교재 보시면 거기 89페이지 있잖아요. 89 지금 푼 거 그냥 부가징수 원칙 정부 부가 89페이지. 아까 시작할 때부터 여기 펴놓고 했어요. 그렇죠? 예외 납세 의무자가 신고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가 뭐예요? 네가 신고 납부를 하게 되면 과세권자의 결정은 없어도 된다. 과세 기준은 똑같죠. 6월 1일이고요. 납부 기한은 1일부터 15일인데 신고 납부도 같다. 근데 밑에 신고 납부하는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데 단 과소신고 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다. 그랬죠. 납세지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분납 250초가 6개월. 자, 재산세가 비과세가 되면 종부세 내나요, 안 내나요? 재산세 안 내면 종부세 안 냅니다. 그죠? 그러니까 비과세 감면 규정은 누굴 따라가?
재산세 따라가는. 부가세는 농특세 20%고요. 그 밑에 참고해 보시면 그 재산세 종합세 공통점이라고 해놨잖아요. 가끔 공동명의도 이거 나오는데 그 중에 4번 보세요. 거기 뭐라고 돼 있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죠? 두 가지가 있어요. 둘 다 맞는 얘기예요. 이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옛날에 한번. 자, 보세요. 그러니까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과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주택의 정의는 같다. 이게죠? 정의가 뭐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주택이라 하냐 그 얘기지. 우리 재산세 주택은 뭘 주택이라는 데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를 포함한다 그랬죠? 그럼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도 똑같죠. 걔는 건축물 말한다 이러진 않잖아요. 왜? 재산세 되는 거 그대로 되니까. 근데 과세 범위는 다르다. 이건 맞아요.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시험예로 토지를 예를 들면 우리 토지는 재산세 부과할 때 분리, 별도, 종합으로 구분되어 있죠. 자, 종부세 내죠. 종부세 뭐래요? 별도하고 종합만 내잖아. 과세 범위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이거 더 크잖아. 무슨 말 이해가세요? 주택도 재산세 내시고 아까 종부세 할 때 뭐라 했어? 합산 배제 주택에서 임대주택, 기숙사, 사원용 주택, 미분양주택, 가정 어린이용 주택, 그다음에 문화재 주택 합산해서 배제한다 그랬잖아. 그렇게도 뭐예요? 과세 범위가 다르지. 이 말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정의는 같고 과세 범위는 뭐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지문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 실제로. 그러니까 밑에 것도 맞는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정의는 같고 과세 범위는 뭐다? 다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만 잡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넘어가서 이제 거기 소득세 잠깐 보겠습니다. 일단 얘는 우리 교재는 뭐 거기 제가 95페이지인데 이건 그 요약집에 안 써놨어요. 그냥 설명만 하려고. 자, 이거 소득세죠? 자, 소득세는 무슨 뜻이에요?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낸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소득은 여러 가지 소득이 있는데 세금을 내는 소득은 8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외에는 소득이 발생해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지하철에서 껌 팔아서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어. 세금 낸다 해서 안 낸대서. 안 냅니다. 요새는 지하철에 사람 별로 그 파는 분이 별로 없어요. 하도 규제를 단속을 많이 해가지고. 그 옛날에 다니던 아저씨도 한 명도 안 보이더라고. 제가 오래 다녀가지고 막 그 얼굴 보면 알거든요. 요즘에는 뭐 있냐면 이렇게 가방 이렇게 끌고 다니면 걸리니까 가방을 메고 이렇게 메고서 손님처럼 이렇게 다니다가 팔아요. 가방이 쓰끈해서. 작지. 요즘에 제일 많이 파는 게 무선 이어폰이야. 오늘도 아침에도 오늘도 오는데 그 아저씨 또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얘기도 크게 안 해. 살살 얘기해 그냥. 지나가면서 자 무선 이어폰 나왔어요. 좀 성능이 좋아요. 하실 좋았어요. 예, 10,000원이에요. 10,000원이에요. 이렇게 얘기도 크게 안 해. 그냥 왔다 갔다 10,000원이에요. 10,000원이에요. 소곤소곤 얘기해. 지나가면서. 그럼 다 알죠. 10,000원이에요. 요 가방 이렇게 맸어 옆에다가 쬐깐 게. 그건 쥐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얼마든지 있죠. 그렇게 장사하시더라고. 방송 주기적으로 나오잖아요. 뭐 물건을 파시는 분은 다음 정거장에 내려주세요. 막 그 멘트거든. 그냥 녹음한 거 트는 거거든. 무조건 트는 거죠. 근데 요즘엔 그거 없더라고 그분이. 있어야 되네. 그 물건 괜찮거든요. 물건에 있는 것부터. 그거 괜찮아요. 물건이 옛날에 그 뭐지? 장갑이 고무장갑 옛날에 어머니 그 김장할 때 고무장갑 필요해 제가 샀거든요. 그거 테스트할 때 어떻게 해요? 위에 여기다 걸어가지고 때려 못 타요. 매달려. 근데 쭉 늘어나. 안 찢어져. 문제 얼마나 튼튼한가. 근데 그게 뭐 3,000원밖에 안 해. 2,000원, 3,000원. 엄청 싸죠. 이게 토시가 팔토시 같은 쿨토시 막 1,000원에 팔거든요. 저기다 하면 3,000원, 4,000원이야. 1,000원밖에 안 하잖아. 근데 그걸 안 팔아. 팔아야 되는데 칫솔도 막 4개짜리 막 딴 데가 시청한 막 몇천 원인 거 막 4개 단돈 1,000원 이런데 없어졌어 다. 그죠? 안타깝죠. 있어야 되는데 먹고 사는 건데. 그런 세금은 안 내요. 얘만 내. 잘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이 6개 소득 있죠. 요거는 뭐래요? 합산해가지고 뭐가 나와요? 종합소득세가 나와요.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종합소득세가 이름이 그래서 종합소득세 아시죠? 이배사 근영기 6개 합산해가지고 뭐가 나온다? 종합소득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따로 내시고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따로 내는 거예요. 그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재작년 시험인가에
양도세 문제에서 되게 문제가 어려웠어요. 다음 중 옳은 걸 고르시오. 4개 질문이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정답이 3번이었는데 이거였어요. 양도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OX? O. 오잖아. 구분하여 계산하잖아. 합산한다 그러면 안 되지. 근데 구분하여 계산한다 맞잖아요. 그게 정답이었어요. 근데 은근 잘 나와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양도세를 내는 거잖아.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6개 소득은 종합해서 종합세 계산하고 퇴직은 퇴직소득세, 양도세는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근데 이 종합소득세에서 문제가 하나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여기서 뭐요? 사업소득. 저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임대하시죠? 임대업 하면 뭐예요?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중개업 하시면 부동산 중개업도 사업소득, 부동산 매매업 다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임대소득, 상가 하나 임대하고 있다.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본인이 근로소득이 있다. 그럼 얘하고 얘 합산해가지고 뭐가 나와요? 종합소득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본인 앞으로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분산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직장 내서 연봉을 꽤 받아. 근데 이번에 상가 하나 임대하는데 와이프는 집에서 이제 전업주부 할 수 있는데 근데 뭐요? 그 상가도 자기 앞으로 했어 남편이. 그러면 세금 왕창 내는 거예요. 왜? 그 근로소득하고 뭐가 합산해버려? 임대소득 합산하면 과표가 커지니까 세율이 높아지죠. 왜? 얘가 누진이잖아. 6에서 45%. 그 가능하면 분산을 시키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소득이 많으면 기타 소득은 부인 앞으로 해가지고 나눠야 과표가 줄어들고 세율도 낮아져서 세금이 덜 나오는 거야.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개념을 잘 보시면 되고 일단 이 종합소득세는 뭘 배운다고요? 사업소득에서 뭐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얘기만 볼 겁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여러분 이거는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뭐 한다? 분류과세한다. 따로 해서 과세한다.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우리 뭐 이건 다 아시는 얘기지만 이건 뭐 기본적으로 꼭 알고 있어야죠. 거주자, 비거주자. 거주자는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 이런 뜻 아니라겠죠? 거주자는 뭘 말한다?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으면 거주자, 주소 없어도 며칠 이상. 그죠? 183일 이상 거소를 두면 거주자고 비거주는 그게 아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돼 있죠. 얘는 국내와 국외, 얘는 국내 소득. 여러분이나 저는 거주자이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물건을 팔더라도 한국에다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국에 아파트 하나를 팔았어? 그럼 우리나라도 양도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왜? 거주자니까. 근데 이제 엄밀히 따지면 과거 시험에 요 개념만 가지고 단독으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 뭐 비거주는 어디 걸 팔면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그럼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게 뭐냐면 나중에 국외자산 배울 건데 외국에 있는 걸 팔잖아요. 그럼 여러분 세금 내야 된다 했잖아. 근데요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다고 해서 외국 물건 팔았을 때 세금을 내는 건 아닙니다. 얘는 무조건 5년 이상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거나 거소를 둔 경우에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는데 5년이 안 지났어. 그러면 국외자산 양도시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어요. 5년은 지나야 돼요. 근데 5년은 다 지나잖아요. 누구 얘기하는 거야?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부터 거주자가 됐어. 그럼 얘는 뭐예요? 거주자 맞지만 몇 년 안 지났어? 5년 안 지났어. 그러니까 그때는 이걸 팔아도 납세 의무가 없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국외자산 나오면 무조건 몇 년 이상 5년 이상은 지나야 된다. 그죠? 요 개념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잘 정리하시면 되고 우리 교재는 없지만 과세기간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죠. 이거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금 소득세 부과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래서 우리가 연말정산한다 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연말정산하는 거죠. 그죠? 왜 1년치 몰아서 한꺼번에 내라. 그 뜻입니다. 돌아가시면 세금? 돌아가셔서 세금은 내고 가셔야 되는데 그냥 못 가신다겠죠. 그죠? 이미 가셨어. 그래 내셔야 돼요. 누가? 상속인이. 그죠? 출국하면 출국일까지 냅니다. 뭐 이것만 보시면 돼요. 나머지 볼 거 없고. 기간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얘기가 95페이지에 그 박스 있죠? 거주자, 비거주자 돼 있죠? 긁으시면 되고 그 박스 바로 밑에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납세 의무자 몇 년 이상? 5년 이상 이렇게 돼 있죠. 그 참고에 과세금을 학설이라고 써놨는데 이거는요 거의 안 나오는데 우리 학설은요 우리 세법 이게밖에 없어요. 그러면 썰 겁나게 나오는 게 누구야? 중개사법이죠. 아니 그 학계론 뭔 놈의 썰이 많아. 그죠? 무슨 썰 해가지고 막 한국 사람 있지도 않아. 다 외국 사람이고 이미 가신 지 100년 200년 됐대. 얼굴도 못 본 사람들이 뭐 얘기했다 무슨 썰 돌아버리지. 우린 딱 이거 하나요.
소득 원천설과 순자산 증가설에 따라 과세한다. 참고로 소득 원천설은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소득만 과세하자 그런 얘기고, 순자산 증가설은 일평생 한 번이건 두 번이건 소득만 발생하면 과세하자 이겁니다. 양도소득은 소득 원천설에 따르면 과세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양도는 뭐예요? 어쩌다가 일시적이고 우발적 양도예요. 여러분 이 양도 조심할 게, 양도를 너무 자주 하잖아요? 그러면 사업소득으로 매매업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사업적으로 팔면 얘는 종합소득세가 나와요. 내가 양도를 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원래 양도 개념은 뭐예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 이런 표현이 쓰거든요. 근데 그게 반복적으로 가버리면 사업으로 봐서 매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부과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얘가 그죠? 그러니까 양도세는 어쩌다가 파는 거니까 순자산 증가설에 근거해서 과세하는 거지. 그럼 결론은 뭐다? 우리나라는 소득 원천설을 기본으로 하고 일부 순자산 증가설을 가입하고 채택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참고로 보시고 외울 건 아니고요. 됐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여기 있죠.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